사자 전환 외국인 국내 증시 인공호흡 할까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사자 동물 아닙니다. 라이언 그렇죠? 아니죠? 네. 라이언 아닙니다. 네. 우리 그 외국인들이 사자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네. 요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제만 해도 국내 증시를 마구 내던지던 외국인이 오늘 얼굴을 받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증시가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참 이게 하루아침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네. 뭐 어차피 뭐 매수 아니면 매도니까요. 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딱 돌아선 거 자체가 굉장히 기쁩니다. 기쁘죠. 요즘 같은 때. 일단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지만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왜 돌아섰느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대체 무엇을 담았느냐. 네.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이고요. 네. 그런 질문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왜 돌아섰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제롬 파월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네. 기싸움,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미국의 또 어쨌든 환율 매수에 가장 큰 영향 외국인들이 돌아선 건 또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예측과 함께 네. 그래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사자 전환 이유, 외국인들이 돌아선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이 시간은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일반적인 뉴스나 정보에서 얻지 못하는 그러한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면서 주가가 급등해서 코스피가 2.2%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기원 MC 얘기대로 왜? 어제까지 안 사다가 왜? 그렇죠. 라는 그 부분들을 속 시원히 설명해 주는 곳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주식을 왜 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 코스피 시장 기준입니다. 주식을 내다 팔은 규모가 5조 원이 넘습니다. 5조 원이 넘게 지금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요. 이 5조 원이 넘게 주식을 내다 파는 이 부분들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장 기간 최장 많이 매도했던 적이 이번 말고 한 번 더 있었어요. 그게 그래요? 6조 원 좀 넘는 규모. 언제였나요, 그게? 그게 금융위기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뭐 보면 화면에 외국인 매수로 지금 2%대 급등, 외국인이 샀으니까 코스피 반등을 견인했다 이렇게 됩니다만 그 이야기는 아무데도 없죠.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은 이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후퇴하고 완전히 돈을 빼내지 않는 이상은 팔 만큼 팔았다예요, 일단. 자, 그러면 왜 이 팔 만큼 팔았는데 어제 안 사고 실질적으로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린 것은 어제인데 네. 어제 안 사고 오늘 왜 사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잘 보세요. 어차피 지금 환율은 이 1200원대에서 지금까지 지수가 조점에 있을 때도 네. 환율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미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했고 그때 주식을 막 열심히 팔았어요. 그럼 외국인 주식을 열심히 파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빠질 수밖에 없죠. 내려갔는데 그걸 내려간 걸 가지고서 달러로 바꿔서 나가면은 환율이 뛰는데 그렇죠. 달러를 바꿔서 안 나갔으니 환율이 그냥 계속 빠진 거죠. 그럼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 만약에 어제 샀으면은 비싸게 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규모가 한번 사는 규모가 뭐 1,000억, 2,000억 뭐 조 단위로 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1%만 비싸게 사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1,000억에 1% 비싸게 사면은 10억이에요. 그렇죠?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냥 매도했던 자금을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 나왔다가 밀렸어요. 네. 그러면 오늘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예상을 했겠습니까? 장이 열리기 전에. 빠졌으니까 미국이 빠졌으니까 우리 빠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겠죠. 그렇죠. 네. 가뜩이나 지금 시장도 불안한데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장중에 올랐다가 쭉 내렸어. 네. 그러면서 마이너스로 끝났으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 불안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아침에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외국인 바로 매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제 뻥충 올랐을 때 사는 것보다 네. 내려왔을 때 샀을 때가 최소한 1% 이상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이 외국인들의 일단 매수의 배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도 결국은 뭐 자선 사업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든 간에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 온갖 그런 그 전략을 다 동원하는 곳이 바로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냥 산다고 해가지고 그냥 돈 많으니까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할게.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일반적인 뉴스에서는 원래 뉴스라는 것이 팩트만 전달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는 이제 추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추정하는 걸 뉴스를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김우신의 종합선물 세트 같은 이런 방송에서 뉴스를 그냥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뉴스 안에 들어있는 숨은 뜻이 뭔가라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 이번에는 혹시라도 뭐 놓쳤다라면 나중에는 기억을 해놓고 기록을 해놓으신다면은 놓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들어온 것은 일단은 첫 번째 지금 투입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팔아놨던 돈이 5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근데 오늘 겨우 산 게 뭐 몇천억 샀습니다. 그러면은 팔아놨던 돈에 비해서 지금 산 규모는 매우 적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외국인 애들이 외국인 친구들이 왜 그동안의 돈을 오늘 다 한 번에 다 안 쓰고 일부만 담가놨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건 그래요. 궁금한데 왜 그랬을까요? 좀 더 뭐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뭐 어떤 그런 의견일까요? 뭐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하죠. 근데 네.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이 부분들이 물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주변에서는 소비가 굉장히 위축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외출도 자제하고 그다음에 개학을 거의 3주간 연기한다라는 것은 제가 국민학교부터 지금까지 다니면서 처음 있던 일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위기가 온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월가에서 우리나라 동향을 IMF 외환위기 왔을 때 보다 더욱더 면밀히 체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아직 확신이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타는 한 5조 원 이상이 있어요. 네. 살 돈은 5조 원 정도 있습니다. 그 5조 원 정도 있는 거를 언제 투입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시기를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2,000선 가까이 오니까 일단 우리나라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싸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팔아놓은 게 2,200선에서 팔았거든요. 2,200선에서 팔아놓은 돈 중에서 일부를 2,000선에서 산 거니까 약 10%, 크게는 10%, 적게는 뭐 6, 7% 정도 세이브를 보고 사는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급할 것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의 앞으로 흐름 네. 어떻게 될지 제가 그래요. 그래프 하나 준비를 앞으로 해봤어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 오늘이 들어온 건 5조 정도에서 몇 천억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뭐 2차든 3차든 4차든 계속해서 그렇죠. 수급이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그 흐름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제가 그림 하나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네. 코스피의 반등을 볼 때 확률이 가장 높은 신호는 바로 이 외국인인데요. 그냥 뭐 두루뭉술하게 외국인 사면 반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네. 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하루에 순매수가 1,000억 이상이 매수가 들어오면 일단 중요한 또 변화 시점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여기 보면 제가 여기다 이제 주황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게 여기 하나 있고요. 네. 여기도 주황색 화살표 그려놓은 게 있고 여기도 주황색 화살표 그려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앞전에 있는 주황색 화살표에서는 계속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았죠. 네. 팔아다가 기술적인 반등을 하다가 외국인들이 1,000억, 이 빨간 라인이 1,000억이거든요. 네. 1,000억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외국인들이 안 사니까 주가 내렸죠. 내리다가 1,000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주가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 보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팔아서 주가가 내렸습니다. 내리다가 1,000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주가는 다시 2,200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 최근의 모습도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이게 이제 5조 원이 넘는 물량이 나온 거거든요. 네. 이것 중에 지금 오늘 이제 분홍색 마스크가 하나 나와서 보면은 또 이런 주황색 화살표가 지금 하나 표시가 됐죠. 1,000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게 되면은 여기는 1,000억 이상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5,000억 매수가 들어왔고 네. 이 당시에는 2,000억이 넘게 들어왔고 2,000억에도 4,000억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1,000억이 넘었지만 지금 2,000억도 채 안 되는 매수란 말이죠. 네. 이게 이제 뭐냐면 매도는 멈췄다예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은 지금 멈췄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고요. 이 멈춰놓고 나서 아마 제가 보기엔 내일은 뭐 매도가 좀 나오든 매수가 또 더 들어오든 어떤 간에
규모가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1,000억 미만의 매도,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오늘 정도의 수준 정도, 요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매매 규모가 좀 줄을 거거든요. 이런 줄은 흐름들이 나온다면 이제 지수는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얘가 이제 2,000선 밑으로 막 떨어져가지고 막 급락한다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이 급락할 때 항상 시그널을 줘요. 네. 어떤 시그널이냐 보시는 것처럼 1,000억 이상 매도가 나옵니다. 1,000억 이상 매도가 나오고 1,000억 이상 매도가 나오고 1,000억 이상 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1,000억 이상의 코스피 주식 순매수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다시 하락 조정으로 들어가서 크게 떨어진다면 외국인이 1,0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또 안심하면 안 돼요. 근데 그 1,0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지지는 한다. 2,000선에서 이렇게 보시고요. 얘네들 이러다가 한번 빵 하고서 강하게 올려치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강하게 한번 사는 날이 나오면 이 강하게 사는 날이 상승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이 와가지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모든 지표들이 다 깨져 있어요. 네. 그리고 침체권이기도 하고 이평선도 다 역배열이기도 하고 기술적 분석들이 지금은 잘 맞지 않는 그런 구간들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 사느냐라는 거 오늘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하락은 일단 멈춘 거고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매수가 한번 더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역시 따라붙어도 된다라고 보시면은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이건 뭐 과거부터 제가 오랜 동안 경험치를 가지고서 관찰을 해오고 기록을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HTS 어디에서 보더라도 이런 기록은 안 나와요. 제가 다 개인적으로 기록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맞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렇다면 지금 들어온 이 외국인들 네. 도대체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에 매수를 하였는지가 또 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을 몇 종목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 한 종목만 얼마 사는 줄 아세요? 삼성 어느 정도 샀나요? 1,746억 샀어요. 정말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 한 종목만 1,746억 샀어요. 오늘 전체 코스피 시장 순매수 규모보다도 더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다른 주식을 팔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매도 1등을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매도 1등으로 나오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산 게 NC 소프트를 한 237억 정도 샀고요. 그다음에 카카오가 한 137억,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한 121억 정도 샀는데, 뭐 다른 종목들 산 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네. 외국인들은 오로지 삼성전자에 일단 거의 오늘은 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궁금해하실까봐 네네. 말씀드리면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다가 조정을 좀 보인 네페스를 오늘 한 134억 정도 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91억 정도 샀고요. 그다음에 SFA 반도체를 78억 정도 샀는데 아직은 이 매수하는 이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시장을 반등을 노리고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예, 반등을 노리고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고 그냥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라서 제가 또 누굽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앞으로 노릴 만한 주식들 그래요. 네, 이런 부분들 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SK 하이닉스는 매도를 했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사실 일단은 뭐 보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뭐 3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그렇죠. 있기 네.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사실 드릴까 말까 하다가 제가 오늘 준비는 안 했는데 말 나온 김에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흔들거릴 때는 주로 종목에 베팅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어디에 베팅을 많이 하죠? ETF에 베팅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를 지금 보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레버리지, 그다음에 뭐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이런 네. 걸로 이제 해지를 걸면서 매매를 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우리 아마 그 MC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레버리지 하게 되면은 2배로 움직인다 정도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선물 인버스도 2배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2배로 움직이는 게 당일날만 2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버스나 레버리지 같은 ETF를 사게 되면은 네. 이게 이제 오랫동안 그냥 사가지고 보유하게 되면 이게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이 예를 들어서 1% 올랐다가 1% 떨어지면 이론적으로 본전이 돼야 되는데 네.
근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1% 오르면 2%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2% 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또 1%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는 거에 2%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2%가 넘게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올랐던 2%에 2%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미세하게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나 이 ETF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 장. 이때는 그냥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면 유리한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널뛰기 하는 이런 장에서는 그 미세한 차이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누적 수익을 조금씩 까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걸 알죠. 기관들도 알고. 그러니까 ETF 쪽을 노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노린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관계수하고 변동성이 베타 계수가 사실 이 삼성전자 그 코덱스 200 레버리지보다 네. 상관계수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할 종목이 삼성전자라면 굳이 ETF로 갈 필요 없다. 하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거고요.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 매도가 좀 나온 것은 해지 네. 차원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들어왔으면 그만큼 또 누군가 오늘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해지하는 거 인버스로 해지를 해야 되는데 인버스 해지를 하지 않고 하이닉스로 해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가 되고 순매도 1위가 하이닉스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라서 하이닉스가 나빠서 얘네들이 지금 매도한 게 아니라 시장이 불안정하니 상승 쪽으로 보면은 일단 삼성전자에 올인을 해놓고 거기 혹시 모를 위험은 하이닉스를 약간 해지해 놓은 거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해지가 들어와서 만약에 이 해지를 풀게 되면은 그 쇼커버링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또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역시 외국인들은 똑똑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외국인들이 팔았던 것들을 기관이 다 받았네요. 그렇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재밌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앞으로 외국인들이 담을 만한 종목들 네. 어떤 종목들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시는 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노리는 주식이라고 지금 나왔는데요. 이 보게 되면 상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좀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 수익률. 네, 이 상대 수익률 이것은 뭐냐면 특정 일자의 지수 또는 주가를 분자로 놓고요. 조회 기준 시점의 시작점을 분모로 놓고 나서 만들어 놓은 이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상대 수익률이 플러스 양의 값을 가지면은 네. 상대적인 그런 수익률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거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조금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 샘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이 노리는 주식들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의 이 상대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여기 파란색 라인이 돼 있는 게 이게 코스피의 지금 주가 흐름을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 지금 주황색 라인이 돼 있는 노란색 라인이 돼 있는 게 이게 이제 전기전자 업종, IT 업종을 얘기하는 거고 빨간색 라인이 잘 가려서 안 보입니다만 이 빨간색 라인이만 보이실 거예요. 이 보이는 게 이게 삼성전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보게 되면은 여기 파란색인 코스피 종합주가지수하고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격차가 있죠. 네. 이만큼의 격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상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노리는 이런 주식들 중에는 이건 이제 3개월짜리 상대 수익률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3개월 전 지수와 삼성전자가 동일한 선상에 있고 3개월 뒤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3개월 전보다 코스피는 지금 내려와 있고 삼성전자는 올라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노리는 이런 주식들은 이렇게 상대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보다 높은 종목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강했다면 그 강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업황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 된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좋은 이유들이 더 많이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여기서 궁극적으로 대량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노리는 종목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보게 되면 이 파란색 라인보다 이 노란색이나 빨간색 라인이 훨씬 위에 있죠. 네. 특히나 이 노란색 라인보다 이 빨간색 라인이 더 위에 있어요. 이거는 삼성전자보다 더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대 수익률에는 17.92가 3개월짜리가 나오거든요. 네. 이러면은 외국인들 노리는 주식 중에서 하이닉스 분명히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바로 이 종목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에 이제 LG화학입니다. 테슬라 이야기하면서 제가 LG화학 말씀드렸었죠. LG화학이 2달 전에는 상대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테슬라 나오면서부터 테슬라 효과인가요? 네, 상대 수익률이 지금 24.88로 급등했죠.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수익률이나 코스피 화학 업종은 지금 뭐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LG화학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은 역시 외국인들이 노리는 주식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장이 안정돼도 이런 종목들 외국인 매수가 바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역시 전기차 관련돼 있는 종목 삼성 SDI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봤던 LG화학보다는 좀 상대 강도가 조금 그래프가 조금 덜 움직여지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 삼성 SDI는 아무래도 BMW하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역시 코스피나 전기전자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 이런 종목 역시 외국인이 노리는 주식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NC소프트 오늘 외국인들이 좀 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니까 역시 상대 강도가 상당히 높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강도가 시장보다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고요. 반면에 그럼 모든 종목들이 다 대형주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상대 외국인이 크게 관심 없는 주식들의 모습은 상대 수익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파란색 라인이 코스피 지수라고 그랬어요. 코스피 네. 지수보다 상대 수익률을 보면 이게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려와 있고 제가 어떤 특정 주식을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립니다. 네. 이건 이제 외국인이 크게 관심 없는 주식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HTS를 보실 때 이 상대 수익률 부분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을 노리느냐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네. 외국인들이 노리는 주식이 이게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마주, 네. 급등주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식은 상대 수익률이 높다 하더라도 이 외국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상대 수익률 보는 건 별로 안 좋고요. 예,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대형주들 중에서 이런 종목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HTS 상에서 찾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 그렇죠.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상대 수익률 이게 어디 있어?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제가 찾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에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업 분석하는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HTS 네, 아래. HTS 아래 보면 이제 기업 분석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어느 증권사나 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게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지금 제가 예를 들어놓고 있는데 보게 되면 첫 번째 여기 1년 동안의 주가 추이, 그 다음에 외국인 보유 비중 요 정도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상대 수익률이에요. 아, 맨 오른쪽. 네,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상대 수익률이거든요. 이 상대 수익률이 이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위쪽에 있는 애들, 위쪽에 있는 애들이 훨씬 외국인들이 노리고 기관들도 노리고 주가가 잘 안 빠지면서 오를 때는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화면을 보실 수는 있어요. 보실 네, 줄은 네. 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서 요 부분을 그냥 건너뛰시고 요 밑에 있는 이제 파이낸셜 하이리스트 이 부분들을 많이 보시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여기죠. 이렇게 내려보면은 뭐 어느 자산운용사가 가지고 있고 주주가 누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네. 이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이거 사실은 지금 보면은 좀 전문적이거나 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거는 기본으로 보시되 이렇게 있는 이 맨 위쪽에 있는 이 상대 수익률 요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는 투자, 성공 확률이 그만큼 높은 투자를 반드시 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대 수익률을 볼 때 지금 1년치를 보여주셨죠. 네, 1년치. 기본적으로 3개월, 1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 세팅이 1년으로 돼 있는데요. 예, 1년 기본 세팅 돼 있는 게 기본 세팅이고요. 그다음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려면 3개월짜리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LG화학을 한번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LG화학의 1년짜리 상대 수익률은 지금 겨우 1년짜리 위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3개월짜리를 눌러보게 되면은 확연하게 지금 올라와 그렇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눌려 있다가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3개월짜리와 1년짜리를 한번 같이 놓고 보시는 게 좋고 3년짜리 너무 길어가지고 굳이
3년짜리 보실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3개월 단기적인 부분들은 3개월. 그다음에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1년짜리 상대 수익률을 보시면 실패 없이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주식에 대한 선물이 많이 됐나요? 아, 그럼요. 뭐 충분히 됐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사자세로 인해서 네. 우리 시장 뭐 인공호흡을 뭐 달았다 이런 얘기들이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을 좀 찾을 네, 것 같다. 안정을 찾을 네. 것 같다. 인공호흡을 달았다. 네. 근데 이런 모습이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지가 또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3월의 수급 전망 어떻게 예측하시는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좀 길게 말씀드렸을 때 외국인의 2차, 얼마가 3차, 5조에서 지금 몇 천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네. 아직 많은 자금이 남아 있다. 그 중에 핵심 포인트가 뭐였죠? 하루에 얼마? 아, 천억. 네. 천억. 그러니까 만약에 3월달 수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천억이 그래도 들어온 이상. 천억 이상의 매도가 대량으로 나왔다. 이러면은 좀 3월달 수급도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언제까지? 천억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 예. 근데 일단 오늘 천억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천억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천억 이상의 매도만 나오지 않는다면 3월달 수급은 일단은 2월 달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가면 그래요. 되겠죠.